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김경수, 정민규, 김태우입니다. 마르크스 시즘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물 소개, 마르크스란 인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크스 주의 소개로 마르크스의 주의, 인물론과 독립안식으로 소외인 등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에 의한 마르크스주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노동 소외론과 자본주의에서 소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인물론과 종교 비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재로서의 마르크스주의로 인여 가치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 1818년부터 1880년에 산업시대에 있는데 왜 이렇게 쭉 찾냐면은 마르크스 시즘에 대한 탄생이 산업시대에 대한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펼쳤고요. 이 사람은 포레슨 출신의 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사회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미소사학 등 수많은 학문에 진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이기도 합니다. 2005년 영국의 방송사 BBC가 대중들에게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주의 창시자이자 공산주의 정립파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조금 헷갈려하는데 개념을 좀 정리해왔는데, 사회주의는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수단은 사회가 소유하고, 노동에 빗다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입니다. 즉 노동에 필요한 부를 나눠줍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1시간 일하고 8시간 일했다. 그럼 8시간 일한 사람들이 더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원칙을 두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상입니다. 즉 그냥 같이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은 비용을 받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대립적 구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독일 정치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독일 내에서도 가장 위대한 독일인 중 한 명으로 보는데요. 민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독일 사회민주당 또는 좌파 지지자들, 그리고 두 동독 지역의 좌파 사이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존경심이 깊습니다. 때문에 동독인들이 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할 때마다 케니치에 있는 마르크스 동상에 모여서 지지를 연다고 합니다. 옛 사회주의권이었던 동독 지역의 좌파가 카르 마르크스를 앞세워 국가의 재정과 국제력 확대하려는 강경한 시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독일 내 우파와의 초력이 잦다고 합니다. 근대 사회 과학의 분과 학문들을 새롭게 창시하였고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들을 적설하였으며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마르크스의 사상은 인류 전체의 사상과 철학, 사회, 문화, 외교, 정치 등의 방향성에 대해 지정 영향을 끼쳤기에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지목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고 혹시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게 뭐야겠죠? 제가 이거 다 때리치고 첫 번째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만들어진 국제 공산주의 이론과 실천을 총칭하는데, 철학적으로는 변칙법적 인물론, 경제학적으로는 능력가치론, 정치학적으로는 소외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마르크스주의 과잉 노동이라 적혔는데 혹시 뭐라고 했지 뜻입니까? 노동에 관련됐다. 공산주의 주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막 아까 제가 산업시대에 대한 이제 배경 기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착취나 뭐 노동 이런 게 착취 노동 뭐 시간 인물이 뭐 이런 게 조금 배경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소외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 마르크스주의 소외론은 인간이 침상 계급사회의 삶으로 인하여 그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논합니다. 흔히 마르크스 시즘, 줄여서 마르크시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 본질로부터 소외는 인간의 계급의 기계적 부분이 되고 인간성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쉽게 풀자면 계급사회의 일상 속에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본성을 찾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소외인데, 마르크스는 좌파 해결주의자 유투비 토이 바우로부터 영향을 얻었습니다. 그는 현재 국적 사회를 정리해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비판했다는 소리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걸 제가 일단 써놨는데, 첫 번째, 처음에 인간은 천진무구한 상태에서 서로 조합없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인간은 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신을 만든 게 바로 인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과는 다른 유력하고 웅진한 외부의 힘으로 유입됐습니다. 사실 이 신의 인간적 속성들이 외적 표현, 즉 레알입니다. 인간이 이제 인간 신을 나눠진 걸 볼 수 있고, 인간이 이제 자기 자신과 외부의 힘으로 나눠질
나눠준다고 보는데 이렇게 둘로 양분되는 게 바로 자기 자신과 외부인을 나눠주는 게 바로 소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의 상태에서 인간 신을 독립적인 힘으로 자신들은 무력한 존재를 경험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즉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악하고 외부의 힘을 받은 신을 강렬히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생산물에 의해서 억압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소위를 극복하면 인간은 자신들이 외부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이 실제로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자신들이 일부라는 것을 즉 그 연관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포이 바우어는 이를 근거로 종교를 비판하고 무신론을 주장하였으나 마르크스에게 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종교적 소위는 단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소위의 한 측면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적 소위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소위로부터 나오며 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소위는 경제적 소위를 토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소위인데 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생산물들에 의해 점차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지고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노동의 생산물 간에 극단적 불안이 발생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기들의 생산물의 주인이 아니며 인간의 생산물은 그것 자체를 위해 인간을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독립적 힘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인간이 이제 생산물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인간의 기계화가 이제 좀 진행됩니다. 인간과 기계가 나눠졌다. 이거요. 여기서 마르크스는 이 구조적 상황, 인간이 생산물을 양분의 상황이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자본자와 노동자 모두 경쟁체제의 노예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외적인 힘들, 사무라와 노동 압박에 예속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을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로 실현할 수 없고 자신의 스스로 창조했으나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힘들의 통제를 받으면 자동기계처럼 작동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정반합 중에서 정반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은 노동자들 혁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산물에 대해서 즉 기계와 공정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들의 인간적 가치를 회복합니다. 소위는 혁명을 통해 철폐되며 인간은 의식적이고 자유롭고 창조적이 됩니다. 무력감과 사물함이 극복되며 인간은 존재를 통제하고 그름으로써 자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일단 마르크스주의에서 대부분의 학문을 설명하려면 유물론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유물론이라는 것이 마르크스 본인도 전기와 후기에 따라서 일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의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역사관에서는 물질적 경제력 혹은 생산 방식으로 자연에 대해서 운동하는 물질을, 지식에 대해서는 인식, 적 사실주의,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로서 쓰이는 것이 유물론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물론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소개하는 관념론,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들의 우위성을 주장하고 무조건 관념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과 충돌하는 개념의 유물론은 아닙니다. 후반에 마르크스도 관념적인 것들에 대해 무시한다던가 등의 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신랄하게 비판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단지 무엇인가를 탐구할 때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탐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고요. 이는 종교 비판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신 이전에 있었던 신은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초월적 대상에 대한 모든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해방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신이란 모두를 싫어한다라고 말한 그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벌받아서 목소리한테 가는 무한정으로 즐긴다고 있는 그 사람이 인간적 자의를 최고의 신성으로 인식하지 않는 천상천하의 모든 신들에 대한 철학의 고백이며 그 슬로건이라며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종교에 대비한 자율적인 자의식의 이정을 공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글 중에서 잘 나타나는데 신의 현존을 논쟁한다는 것은 공허한 동료의 반복이거나 인간의 본질적인 자의식의 존재를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신이 우리 위에 있지 않고 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자의식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의 의견인데요. 이제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성의 영역에서는 신이 존재하기를 멈춰버리는 영역입니다. 종교를 옹호하는 다른 학자들은 종교적 세태가 세속적 세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자유로운 이성에 대해 규정되는 것이다 라며 이 의견에 대해 반박을 때렸는데요. 이는 마르크스의 다른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진 않는다. 인간 삶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라는 이 마르크스의 주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이렇게 들어보면 종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실상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저번에 옛날에 프랑스에서 종교판이 있었는데 종교가 성립중 성직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상위 권력을 보존하고 그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위, 무조건 100% 허위가 종교다라고 주장했던 프랑스의 성직자 조작설이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종교는 절대 주장이 아니며 당대 불합리한 사회의 결과이므로 혁명을 통해 제거 가능하다는 입장을 치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종교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를 통치했던 지배 집단의 그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르크스는 종교를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종교, 사회, 노동 등 계급 투쟁의 관련성으로 이 전체적인 유물론을 통해서 종교를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청년 해결가가 주장한 종교적 이념의 진화의 중요성을 믿어서 종교는 결국 그 자체의 역사를 지니지 않고 인간의 역사에 따라가는 유물론적 관점을 취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관념, 사고, 정신적 교류 등은 그들의 물적 조건이 직접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 또한 유물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마르크스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르크스가 주장한 상품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상품을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모든 물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치는 물질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용성이라고 보았는데요. 여기서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용가치와 하나는 교환가치입니다. 사용가치는 편에서 우리에게 유용성, 즉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벽을 입지 않아도 좀 더 편리한 활동성을 제공하는 등의 유용성, 즉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가치는 어떤 물건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이용해서 옷이나 신발 등을 구매하는 화폐를 교환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런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르크스는 이 가치가 노동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서 가치가 추출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노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 유용 노동입니다. 이것은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한 형태의 노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용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든다고 하면은 천을 따다가 그 형태에 맞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특수 도색을 하는 거. 신발의 특수한 노동 이런 것들을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상적 인간 노동인데요. 이것은 모든 상품의 형태에 적용되는 공통된 형태의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신발을 만든다고 할 때, 티셔츠를 만든다고 할 때 인간은 뇌를 쓰고 근육을 쓰면 신경의 작용으로 일합니다. 이렇듯 모든 생산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들은 무엇이 얼마나 크고 무엇이 얼마나 적을까요? 이것은 가치 법칙이라는 마르크스의 법칙으로 정의됩니다.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서와 광명이가 똑같이 노구공 하나를 만든다고 합시다. 준서는 숙련된 기술자이며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적습니다. 하지만 광명이는 굉장히 속성 기술자이며 이 노구공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준서는 3시간 만에 노구공을 만들었고 광명이는 6시간 만에 노구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노구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필요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 3시간이면 노구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만든 노구공의 가치는 3시간에 의해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의 변화는 이러한 노동의 생산성과 노동 강도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윤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윤이 뭡니까? 윤준아 학생, 이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노구공을 만들어서 4만 원으로 만들어서 6만 원으로 팔았다면 저는 2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전 경제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한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러한 접근을 거부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10,000원으로 매기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준서에게 20,000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얼마만큼 이득을 봤을까요? 10,000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준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준서는 10,000원으로 만든 매기탕을 20,000원에 샀습니다. 준서에게 발생한 손실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10,000원입니다. 저는 플러스 10,000원을 했고 준서는 마이너스 10,000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발생한 이윤은 얼마일까요? 1 빼기 1, 0원. 즉 사회적으로는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이윤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생산물의 분배 방식의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갑이 100만원의 물건을 생산해서 병에게 120만원을 팔게 된다면 갑은 2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지만 병은 20만원의 손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전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시로는 A가 갖고 있는 5만원의 신발과 B가 갖고 있는 6만원의 신발을 교환했을 때 아까와 똑같이 사회적 이윤은 발생하지 않고 그저 분배 방식의 차이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이윤이 거래 과정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잉여 가치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에 1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해봅시다. 기재하여 태용이가 6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태연이는 무려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3시간을 더 일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3만원이라는 이윤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가졌다는 이유, 설비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3만원의 이득을 고스란히 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노동자는 공짜로 3시간의 시간을 더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자본가의 이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듯 이윤의 발생에 대해서 고전적인 경제학의 접근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잉여가치론이라는 사상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는 자본과 노동자의 불합리한 관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이론을 통해 전도해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부의 양극화가 일어남에 따라 자본과 노동자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마르크스가 선사하는 잉여가치론은 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데 더 유추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